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은 쓸길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법, 갓생 사는 법,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공식 3가지를 매일매일 시간씩 자면은 암 발병률이 따끔하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둥이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과 인트로와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나둥이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법,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 갓생 사는 법,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겠죠? 사실 여러분은 속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나 열심히 살 거야, 나 진짜 갓생 살 거야, 열의에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추천해 드렸었는데요. 휴식에 관한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고 나둥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곤조곤 한번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집에서 부모님이 다 주무시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의 말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뭐 이것저것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을 보면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세요. 운동하시고요. 주무세요. 이게 끝이에요. 뭔 소리야. 일해야 되는데 뭘 쉬어. 1시간이라도 덜 자가지고 한 글자라도 더 봐서 시험 한 문제 더 맞춰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생각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이 영상에서 납득이 되셨다면 이제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을 안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쉰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쉴 때는 내가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일에서 떨어졌을 때 몰두하던 것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쉴 때 그때 뇌가 비로소 창의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뇌가 활동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쉴 때 뇌가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능, 정서,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판단,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멘탈은 우리가 쉴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둥이들이 막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의 뇌는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창의적인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래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사실 굳이 만든 이유는 나둥이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절대 쉬지 않을 거고 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서 나둥이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쉬어도 되고요.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도 똑똑하게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냐 하면요. 의도적으로 나의 생산적인 여가 시간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쉼이란 뭘까요? 책에서 말하는 좋은 쉼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긴장을 풀어주는 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뭔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쉼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어려운 거, 까다로운 거를 하는 게 3단계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까다로움을 넘어서 내가 나의 일에서 나와서 엄청 몰입할 수 있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나의 긴장을 풀어줄 일, 내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일, 통제할 수 있는데 꽤나 까다로운 일, 그 까다로운 일에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 이것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본인이 재밌고 본인이 몰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취미 활동을 만들라는 거는 아니에요. 부담이 된다면 그거는 긴장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아닌 거겠죠? 뭐 하다못해 정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노래를 듣는 게 될 수도 있고 작곡이 될 수도 있고 DJ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나둥이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취미에서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쉼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잠, 그리고 운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젊고 어린 나둥이들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와, 난 3시간 자도 진짜 멀쩡해. 커피 한 잔 마시면은 난 밤도 샐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고요. 본인의 삶, 본인의 목숨, 본인의 뇌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와닿아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없었어요. 잠은 보약이요. 저도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는데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잠이 정말 홍삼보다도 더 좋구나. 수면은 우리의 창의성, 생산성,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루라도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을 이렇게 죽여주는 킬러 세포 있죠. 킬러 세포가 수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6시간씩 자잖아요? 매일매일 6시간씩 자면은 암 발병률이 40%가 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적어도 7시간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치켜 세워주고 잠을 줄이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여겨주고 허벅지 찌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잠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은 사치가 아니고 진짜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니 근데 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잠을 어떻게 자요?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똑똑하게 잠을 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딴짓 하지 마시고요. 사실 7시간 일할 거 2시간만 일해도 할 수 있잖아요. 나둥이들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집중 안 하고 딴짓해서 그렇지. 그렇게 똑똑하게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반드시 잠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많은 질병 중 하나가 불면증인데요. 불면증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빛도 조절을 잘해야 되고요. 온도 조절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섭취도 줄여야 됩니다. 특히나 카페인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카페인은요, 자기 전에 12시간 정도 전에까지만 먹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보통 너무 피곤하다, 졸리다 라는 걸 느끼는 게 몸에 아데노신이 축적돼서거든요. 이 아데노신은 우리가 잠을 자면 사라져요. 잠을 자야만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해? 그럼 아데노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이랑 결합을 해서 얘가 우리 몸한테 신호를 못 주게 해요. 야, 너 이나연한테 피곤하다고 신호 주지 마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운해요. 왜냐면 아데노신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안 보내니까. 그러면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역시 나는 3시간만 자도 쌩쌩해 하면서 내 몸을 계속 혹사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몸과 뇌는 여전히 혹사당하면서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나둥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하루에 적어도 7시간 이상씩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운동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운동이 우리 뇌에 가장 직접적인 이런 개선 효과를 주는 활동입니다. 운동하는 동안 뉴트로핀이라는 그 단백질이 엄청 대폭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바로 뉴런, 뇌세포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저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운동할 때, 런닝할 때마다 뭔가 막 떠오른다고? 그래서 메모장에 써놓는다 했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보통 운동하면 예뻐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예뻐지니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저의 컨디션,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건강한 몸이 막 힘만 이렇게 세주고 막 힐링되는 그런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거를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왜냐면요,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운동할 때. 근데 그 운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는. 힘들면 내가 9개 하면 되고 8개 하면 되고 개수도 정할 수 있고 무게도 정할 수 있고 운동의 종류도 정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정할 수 있고요. 이런 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통해 나를 단련시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내가 심신을 단련시켜서 아주 성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트레이너랑 해야 돼요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나의 일상에서 좀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막 정해야 되고 그래. 그러면 전 트레이너랑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통제권을 트레이너 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나의 뇌만 활성화해줄 수 있게 하루에 10분이든 20분 산책이라도
뭐 20분 러닝이라도 해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잔소리를 했잖아요. 뭐 이거 쉬는 거 똑바로 쉬어야 돼. 너 운동도 해야 돼 하는데 어쩌면은 나둥이들한테 이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정말 그냥 꾸준히 나둥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10이 있다면 7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오늘의 취지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살 때도 있어요. 뭐 입시를 앞두고라든지 대회를 앞두고라든지. 근데 그거는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나둥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항상 꾸준하게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 오늘 진짜 20시간 잤어. 나 오늘 진짜 넷플릭스 23시간 봤어. 나 진짜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나둥이들 있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은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렇게 살면. 근데 가끔씩 그러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몸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다고. 그렇게 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들이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뭔가를 하면 되고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의 선이 있으면 이 정도를 참으면서 꾹 유지하라고. 그게 정말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할 때 한결같이 해내잖아요. 습관이 되고 그게 재밌어지고 그러면 약간 중독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7이 이 과거의 10보다 높아질 때가 와요.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그렇게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오늘 제가 또 집에서 이제 자기 직전에 혼자 필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잔뜩 했어요. 부담감과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조금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 진짜 달라졌어요. 정말 돼요. 나중에들도 꼭 실천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신 김에 실천하세요. 아셨죠? 전 진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